이더리움을 처음에 125만 원일 때 샀는데 마이너스 90%까지 화폐 가치에 역배팅하는 것도 있거든요. 서른 살에 투자로 부를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 첫 투자는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대학생 때부터 아까 좀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뭐 어떤 계기나 투자에 입문하게 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14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고요. 근데 군대 제대했을 때가 제가 14년이었고 대학생 이제 2학년이죠. 근데 저는 경영학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론 같은 거 들으면서 투자 공부도 좀 하고 부모님이나 주변에도 투자를 조금씩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좀 공부를 좀 하긴 해봐야겠다. 그때는 뭐 국내 주식, 뭐 그때는 미국 주식에 대한 뭐 그런 게 많이 없었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뭐 더존비즈온 뭐 이런 찔끔찔끔 이렇게 사서 좀 연습을 해봤었고요. 투자라는 게 이론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운동처럼 실제로 해서 근육을 좀 키워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근육을 키우는 기간을 한 2017년까지 그냥 가졌던 것 같고 2018년에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현금이 계속 나올 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좀 했던 것 같고 그전에는 투자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정도로 그냥 혼자 이제 트레이너 없이 이렇게 혼자 깔짝깔짝 운동하는 느낌이었고 2018년부터는 좀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제 책도 많이 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투자부터 뭔가 이렇게 엄청 잘 된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실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왔던 거네요. 뭔가 초기에는 좀 그래도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큰 실패담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 시드가 적었다 보니까 막 큰 실패라고 할 거는 없었고 저도 좀 우량주 위주로 좀 많이 했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도전비전 같은 건 좀 그냥 잘 오르고 뭐 리츠 같은 거 하면서 좀 키워왔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을 시작한 게 이제 2018년이었는데 2017년 불장이 끝나고 하락장일 때 저는 처음 이제 공부를 해서 뉴스에서 날리길래 이게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날릴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저는 고란 기자님이 쓰셨던 이제 넥스트머니 책도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정부가 죽일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정부가 금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큰 이슈였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사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처음에 125만 원일 때 샀는데 그게 마이너스 90%까지 갔죠. 이제 14만 원일 때까지 엄청 떨어지고 비트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좀 그런 걸 겪었지만 불장 끝난 직후에 사셨군요. 네, 직후에 사가지고 이건 되게 좋은 것 같다. 이제 계속 모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90%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좀 모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때 좀 가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산 게 마이너스 90% 되면 이거 손절을 하거나 좀 아예 포기를 할 텐데 오히려 저는 사실 우리가 옷이나 이런 걸 살 때 90% 할인하면 되게 좋다고 사잖아요. 뭔가 가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가치 산정이. 근데 저도 뭐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더 많이 사게 되고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모아서 그게 뭐 엄청 폭락했으니까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물타기를 한 게 아니라 가치를 믿고 나중에 반드시 크게 더 오를 것이라는 걸 믿고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때 뭐 주변에 제 동기들 저희 팀 뭐 선배들한테도 막 비트코인 얘기하고 뭐 기자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저는 홍보팀이었어가지고 기자들 만나는 일이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산 사람들은 되게 소수였죠. 근데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좀 오르고 그 전에 2019년에도 비트코인이 400만 원에서 만우절 때 한 1,600만 원까지 갑자기 또 간 그런 때도 있어서 처음 직장 들어갈 때는 5천만 원대였다가 그 2년만 코로나 때까지 1억 5천까지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저처럼 이제 마이너스를 다 보다가 저랑 비슷하게 몇십억을 벌어서 퇴사한 동기들이 회사는 또 있고 전부 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그래서 저 말고도 한 몇 명이 다 퇴사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파이어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뭐 암호화폐가 거의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정작 지금은 굉장히 좀 낮은 비중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2021년에 이제 저는 이제 반감기 사이클을 좀 중점으로 보고 투자를 그때 많이 해왔다 보니까 좀 많이 정리할 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좀 사업 투자나 사업 경험 쪽으로 좀 많이 쌓아보자 라고 해서 비상장 투자 내가 실제로 사업을 좀 경험해보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어쩌면 그 돈을 사실 더 불려야겠다 생각보다 실패를 몇 번 해볼 수 있는 그냥 수단이 생겼다 목숨이 몇 개 더 생겼다 라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비상장 투자를 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제 사업체 만드는 거에 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돈을 빼서 이동한 것이지 비트코인의 전망을 안 좋게 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군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떨어질 수 있다고 봤죠. 왜냐면 또 이게 4년마다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뭔가 그때 뭐 이더가 550만 원, 500만 원일 때 많이 정리를 했어서 어쩌면 고점을 좀 운 좋게 좀 이렇게 잡게 됐었고 10% 20% 정도를 좀 이제 계속 유지는 계속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언제 터질지 사실 모르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봤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계속 유지를 했었고 현금도 좀 그만큼 유지를 해서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 보고 있었는데 비상장 투자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그때 좀 간과했던 게 비상장 투자가 이제 한 3년에서 8년 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그 유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유동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큰 기회가 사실 올 수도 있는데 비우등 못 빼잖아요. 네, 남은 걸 정리해서 사실 네. 넣을 수도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래서 AI 같은 챗GPT 모멘트가 왔을 때 사실 AI에 투자했으면 되게 좋은 좀 더 많이 투자 못한 게 조금 아쉽다.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또 배운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에서 돈을 뺐다면 이제 또 암호화폐 쪽으로 돈의 흐름이 이미 어느 정도 사이클이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타이밍에 다시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저는 있죠.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작년부터 조금씩 작년에 트럼프 될 때부터 뭐 도시코인으로 벌었었고 단기적인 그런 플레이도 좀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크립토 쪽을 좀 많이 좀 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리트이 아직 뭔가 주류로 가지 못한 게 유일한 게 어떻게 보면 코인 쪽이다 보니까 크립토 시장에 되게 기회가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이랑 좀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뭐 수이 같은 그런 플랫폼 좀 투자를 좀 했었죠. 비주류에서 이제 주류로 넘어갈 때 큰 기회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B2C 이런 뭔가 리테일 개인 시장보다 오히려 더 기관에서 더 큰 기회가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는 저는 그래도 업력이 많이 쌓인 이더리움이나 비트 쪽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알트코인 같은 게 더 배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건 짧게 봤을 때고 길게 보면은 결국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이기는 경우가 별로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런 비트코인이 가장 좀 유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근데 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 들어서 비트보다도 못하고 솔라나나 뭐 리플 같은 다른 알트보다도 못하고 심지어 어떨 때 보면 밈코인보다도 못한 스테이블 코인. 거의 최악의 성적을 거지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근데 이더리움의 가격 보면은 사실 그렇지만 사실 이더리움의 그냥 플랫폼으로서 보면은 그 숫자적인 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탈릭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잠깐 좀 물러난 이후로 사실 이더리움이 좀 내홍을 좀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재단 내에서도 좀 이상주의자들과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좀 그런 수혜를 보는 그런 길은 좀 잃은 것 같다가 요즘 다시 저는 이더리움 재단이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근데 뭐 솔라나나 수이나 뭐 계속 이더리움 킬러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이더리움이 지금 하고 있는 TVL이나 시가총액이나 뭐 디파이 생태계나 이런 거를 이기려면은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이더리움이 뭐 조금 피도 지금 낮아졌지만 피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 좀 속도가 좀 느리다거나 하는 게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업력이나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결국에 이런 본격적인 기관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직 트럼프 때문에 좀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은 저는 안 했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크립토를 투자할 때 기관 수요를 보는 투자와 개인 수요를 보는 투자를 좀 나눠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전망은 좋고 기관 수요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트럼프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돈길이 막히면서 지금 좀 안 좋은 거다. 그렇죠. 돈길도 막힌 것도 있고 좀 진짜 시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완전 리스크 오프인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거다.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작가님의 전망은 어느 정도 들었고, 그럼 이 시점에서 주식은 어떨까요? 미국 주식이 환율이 계속 좀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저는 조금씩 사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2, 3년을 보시느냐 아니면 진짜 6년, 7년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완전히 다른 플레이가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때는 사실 안 살 수는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2주 전부터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만 살 거냐는 아니고 미국 주식과 이제 뭐 가상자산 크립토 쪽이랑 사실 국내 주식도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골고루 사다가 뭔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 좀 그 몰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대변역을 앞두고 있는 시기긴 하지만 그 대변역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아직 좀 모르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해서 조금씩 다 들어가는 있고 미국 주식도 저는 이미 분할 매수 시작한 이후로 벌써 한 20%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당분간은 탈동조화돼서 움직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모든 우리의 그런 예측들이 트럼프 한마디에 항상 바뀌는 걸 계속 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제 생각이 영상이 뭐 나갈 때쯤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좀 탈동조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어떤 탈달러가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 중심으로 다 이제 돌아갔다면은 전체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좀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면 탈동조화처럼 보이는 일들이 좀 일어나진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동조화와 탈동조화가 완전히 그냥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스펙트럼에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조화 정도는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큰 이벤트들에서 몇몇 포인트들에서는 동조화가 분명히 아직도 있을 것이고 몇몇 포인트에서는 좀 이렇게 탈동조화가 되는 포인트들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더 약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더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돈을 좀 푸는 시기가 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가 더 많이 푸냐에 따라 사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쪽이 투자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 자본 수지가 미국으로 모이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영향은 점점 좀 약해질 거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라면 사실 달러에 몰빵 베팅을 했다면은 사실 크립토 쪽이나 가상자산 쪽으로 좀 넘기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법정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유동성 확장과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글로벌 상품 자산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안전 자산으로선 금이 있겠고 위험 자산으로선 비트코인이 있겠는데, 그러면은 향후 전망은 결과적으로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유동성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코로나 때처럼 저는 사실 그때 레버리지 투자를 처음 이제 코로나 때 했던 게 이 기회를 빨리 잡고 싶다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 화폐 가치에 역베팅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라는 게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를 빌려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화폐 공매도 효과니까, 뭔가 그런 레버리지 투자가 원래 그 위축기에는 좀 안 좋았다면은 그게 또 매력적인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와 현재가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미리 경험해 보신 선배로서 좀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는 좀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 그런 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금리 인상기에는 제가 화폐 공매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금리 인하기가 곧 이제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체크리스트에 오케이가 됐지만, 결국에 투자 자체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위험한 투자는 좀 지양하고,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자체가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레버리지 상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위험한 거를 좀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진짜 존버가 가능한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2년 안에 채울 수 있는 정도를 좀 한해서 투자를 해야지. 또 좀 리스크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레버리지 정도로 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파이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어라는 그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루시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목표를 상실해가지고 좀 길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또 기획을 앞두고 있고, 이 기회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파이어를 분명히 성공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해서 내가 행복을 얻는지를 미리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파이어 이후까지 미리 계획을 짜두셔라.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